예, 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 57강은 기업가치평가에 대해서 각 평가 방법별로 각종 이론과 어떤 계산 방법, 사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가 2015년에 안에서 재경 전환에도 한번 자세히 요약했었고, 또 요거를 이 회계영망 조사전략책 260페이지에 그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본다. 또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 속에 있는 것을 봄으로써 경영학서의 모든 재무관리 이론이 다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것이죠. 특히 요새는 이제 무형가치가 워낙에 인적 자원, 물질 자원, 기술, 소프트웨어, 또 시장,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에 따른 1등의 점유이익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대단히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쭉 에스컬레이트 되는 어떤 가격 이론이 아니라 갑자기 팍 뛰고 점핑업 되고 그 배율 배수도 그냥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 방법을 엄밀히 적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그것이 이제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칠판 써본들 봅시다. 이것이 이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평가 방법의 각종 이론에 대한 것인데, 일단 아까 우리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시장 접근법이 있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마켓에서 현재 거래되는 값이 얼마냐, 얼마나 비슷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유사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사한 업종과 유사한 매출 규모와 자산 규모를 가진 상장사나 코스닥의 주가나 뭐 아니면 그때 평가한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 유사 거래 이용법 기존 뭐 1년 내 6개월 내에 그 M&A와 비슷한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 거래 값을 그대로 보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하는 것이죠. 또 만약 현재도 없고 이것도 별로 없으면 과거 거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뭐 한 2년 전, 3년 전이라 할지라도 경제 상황이 급변한 상황이 없다면 그 과거 거래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현재의 플러스 마이너스 경제 상황 이자율이나 위험률을 조정해서 감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의 비교 기준은 충실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이게 뭐 그냥 비교 가능성도 없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상태가 너무 차이가 있거나 지역이나 시장 점유율 상태도 완전히 비교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사성, 사업유효성, 입사의 입증성, 진정성, 적정성 유사해야 되고, 또 독립적인 어떤 증빙이 돼야 되지, 뭐 이게 관계되는 회사의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별로 객관성이 없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 배수 적용하기 사항은 이제 국내 유사한 사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해외 사례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적용 가능한 시장 배율은 우리 여러분 이제 증권시장 레포트나 이런 데 딱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업 현황 분석할 때 그 PER, 주가이익 비율, 주가하고 이익이 어떻게 10배수냐? 보통 10배수 내지 20배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PBR, 장부가에 대한 비율. 이건 약간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또 장부가의 비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정 설비 투자액이 바로 수익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비율, 이것도 중요해요. PSR, PCR, 현금 흐름에 대한 비율.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고 보유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5배나 10배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나오는 것이고, EBIT라고 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비율에 대한 적용은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런 시장 접근법 말고 이익적응법을 이제 그 해당 사업의 미래에 어떤 효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익 현금 흐름 하는 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DCF.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5년 정도의 그 금액을 보고, 왜냐하면 미래 5년보다 더 많이 예측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할아버지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5년 정도 해서 나머지는 장부가 잔액을 해가지고 그걸 땡겨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하는 방법인데, 현재도 우리 회계사들이 회계부인들이 가장 많이 평가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배당 현금 흐름 할인법. 이게 이제 예측하는 것이 좀 미래니까 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 배당을 한 금액을 가지고 할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제 따로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가 경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초과이익, 그러니까 일반적 이익이 있고
일반 직연 이익은 보통 값일 것이고 초과 이익만 특별히 할인해서 그 프리미엄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옵션 평가 모형이 있는데 어쨌든 미래의욕은 향후 5년치에다 잔액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5년보다 더 많은 포캐스팅을 예측을 한다면 이것은 예측의 오류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적으로 이익적분 말고 자산적금법이 있는데 이것은 순자산 가치를 구하는 건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다. 그래서 자산 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사를 해야 돼. 실사. 먼저 일단 장부상 실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회계법인이 이제 M&A 실사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 오딧, 액퀴지션 오딧 이런 이제 취득 실사를 회계법인이나 이런 실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이 절차는 먼저 이제 재무제표를 입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 속에 있는 자산 부채가 공정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입증할 만한 신뢰성 증거를 입수해서 이 재무상태표에서 누락된 또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의 자산이나 부의 부채 또 우발 채무 같은 걸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재무제표에 다 마이너스 요인이면 마이너스 요인을 넣어서 그 제대로 순액가치를 평가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기준이 된 순재무제표 상태를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의사결정할 때는 자산증권법에 의한 실사 기록하고 이익증권법에 의한 DCF 금액하고 시장증권법에 의한 유사거래나 유사계획 이런 세 가지를 다 놓고 그것이 이제 비교해 봐서 합리적이면 인용을 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은 건 빼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인용을 하고 또 안 되면 제3자한테 한번 더 평가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회계법인들은 이제 어떤 기업이 발주를 할 때 복수 회계법인, 뭐 A 회계법인, B 회계법인, 뭐 우리 안세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 회사였습니다.